그런데 실패는 그냥 일상적인 거다. 목표, 결과적으로 성공은 최종 결과에 한번 느낄 뿐이고요. 그 중간 과정은 실패의 연속일 수 있는 거죠. 여러 방향에서 실패를 해보는 것이 결국 나를 전문가로 만든다. 어떨 때는 피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커다란 실패 있죠. 엄청난 실패가 있는데 실패도 괜찮은 거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야. 우리 일상의 일부인 거야.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소속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을 맡고 있고 실패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교수 노준용입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였다라고 하면 주어진 답을 알려주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외워서 그냥 적용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창의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나무의 뿌리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가지 중에 하나가 성공이 되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보면 잘못된 가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패일 수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한 이런 경험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갈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실패를 자산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패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실패연구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주 커다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성공한 리더들도 사실 중간 과정에는 실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리더들의 실패한 경험을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를 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뭐 이런 식의 세미나들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관련된 여러 연구 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여러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뉴스레터 발간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인스타 뭐 이런 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젊은 층들에서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그 실패에 관련된 교훈적인 메시지들을 인스타 툰의 형태로서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발송도 하고요. 그래서 전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카이스트를 보면 또 넓게는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성공지향적이었어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으로만 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성공지향적인 우리의 목적을 의식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발전해온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는 나쁜 것이고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고만고만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공을 해서 기뻐할 일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도전을 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과감하게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고 실패도 괜찮은 거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야. 우리 일상의 일부인 거야.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커다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카이스트의 실패 연구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카이스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성공과 성취를 많이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조직에 있든지 어느 학교에 있었든지 간에 굉장히 앞부분에 있었던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막상 카이스트에 와서 보니까 나보다 훌륭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네. 나보다 뛰어난 학생들도 많이 있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과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드네.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게 어찌 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창피할 수 있고 또 좀 감췄으면 좋겠고 또 나만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공유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패 경험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좀 오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조금씩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느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패는 사실 그냥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루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단편적인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성공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올림픽에 나가면 정해진 메달은 3개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죠. 그리고 보니까 올림픽의 역사를 보니까 지난 100년 사이에 100년 전에 비해서 출전 선수들도 50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세계 인구도 한 5배가 그동안에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수층은 굉장히 커졌는데 결국 주어진 메달 수는 3개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거기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고 나는 못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 거에 굳이 이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이 상황, 이 구조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그 학생 공모전에서 어떤 외국 학생이 지적한 부분인데, Entitlement Trap through Hard Work 이래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는 그 등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효율적인 길을 찾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실패가 반드시 나쁘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되고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커다란 실패 있죠. 엄청난 실패가 있는데 저는 대학 입시에 크게 실패를 했거든요.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그 당시에 입시 제도에 의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기 전날 잠이 한숨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시험 보는데 돌질 않아요. 네, 그래서 시험을 망쳤고요.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고요. 어떡하죠? 삼수를 해야죠. 네, 재수를 해야죠. 재수를 했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 잘했죠. 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바로 그 전날 또 잠이 한숨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삼수를 해야죠. 네, 또 삼수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저는 페인이 돼 가는 거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만 있으면 계속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었고, 그 시험 체제에 의해서는 제가 개런티하고 시험을 또 봤으면 아마 또 한숨도 못 자고 또 망쳤을 거예요. 그런 패턴은 계속 됐을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보시다가 안 되겠는지 유학 가라라고 해가지고, 전혀 그 당시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유학이라는 건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항상 선택지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럴 여건도 아니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유학을 등 떠밀려 가게 됐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보다도 더 랭킹이 좋은 미국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 성적만 보고 이렇게 받아주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실패를 한 게 이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단지 평가의 잣대가 달라서 어디서는 나를 그 평가에 맞춰서 안 됐다고 했고 어디서는 나를 알아봐 줬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 이후로는 좀 실패에 대해서 좀 의연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실패가 생기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잘못된 거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움직인 건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직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원래 본연의 그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한 도전을 하자라는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사회 안전망 구축이에요. 이런 거죠. 사람들한테는 도전해,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은 거야, 도전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용불량자가 돼서 인생을 망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창업해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쉽게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패한 경험들을 자기 자산화해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져야겠죠. 보통 실리콘밸리에 있는 성공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두세 번 실패를 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실패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아서 그걸 바탕으로 정말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도 누구라도 실패한 사람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우리 사회에 던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극복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피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의 메달은 3개밖에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이라면 끝없이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면 노력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한 여러 가지 경험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극복해 가는 게 하나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실패를 극복하기보다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나 공학자가 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딱 답만 알고 있으면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쩌면 그거는 상식이 많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답만 알고 있으면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뭐 이런 약간의 뭐 펄터베이션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이면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조건에서 많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새로운 답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은 결국은 여러 방향에서 실패를 해보는 것이 결국 나를 전문가로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생각을 해서 자기가 공학자나 과학자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겪는 실패들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여건이다,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책들 많이 있는데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기는 한데 저는 총균세 그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마 이제 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읽히고 되게 재밌게 읽혀져요.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공한 나라, 성공한 민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저기는 뭐 유전자가 다른 거 아니야? 뭔가 더 뛰어난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다 환경이 좋아서였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더 남들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게 핵심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모차르트가 유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 시골 어디 농가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그 음악가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했다면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가진 성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균세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